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초기는 코인이 완전 불장이었잖아요. 2억 4천만 원까지 벌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잃고 나왔거든요. 내가 잘하고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팔아보자. 지금 7월은 이제 어제까지인데 7천. 네, 어제까지. 네. 그래도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제 목표는 이번 달 아마 한 1억 2,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코인으로 시름시름 앓고 계셨던 시기가 매출이 얼마였어요? 그때 50만 원. 노란 우산 한번 써보실래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 맞죠? 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제 채널이 다양한 사업과 직업을 다루다 보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사장님들께 절세 혜택과 복리이자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 복리이자로 목돈을 만들면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저 같은 유튜버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인적규정 제공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월 납입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은 기본금리 2.7%이며 폐업이나 사망 시 연 3%의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하며 폐업 시 퇴직금 또는 사업 재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공제금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타 금융권의 압류가 금지되며 나중에 사업을 재개할 때 또는 안전생활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모은 부금 내에서 공제계약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을 받는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노란우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과 95명을 추첨하여 더푸샵 마사지 10만원권 2매를 증정한다고 하니 평소에 노란우산 공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프로모션 기간 내에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판매하는 방식이 현재 사입인 건가요? 아니면 위탁이신지? 98%는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 정도가 제가 일부 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쇼핑몰 처음 하실 때부터 위탁으로 진행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사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실제 저는 좀 잘 판매가 되기도 해서 이제는 제 브랜드를 론칭 준비를 하고 있고. 브랜드 론칭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제 상표 출원을 지금 진행을 했고 심사 중에 있고 지금 그 상표를 단 저만의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판매하시는 상품을 보여주실 수는 없겠죠? 네. 그것은 그렇죠. 이건 좀 철통보안 기밀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 장점이 물론 재고 자체를 쌓아두지 않아도 되니까 좋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마진 부분이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마진이 어떤가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통, 두 통, 세 통 이런 묶음 상품을 구성을 할 때 마진 폭이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배송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통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4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치면 또 세 통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45% 정도 제가 이제 마진 폭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세 통의 배송비를 그냥 한 통 보내는 것만큼만 제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니까 배송비적인 부분에서도 마진 폭이 개선되죠. 또 이제 세 통만 구매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6통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에서 객단가도 올라가고 객단가가 올라가지니까 마진 폭과 마진 금액 자체가 훨씬 더 개선이 되죠. 마진 폭이 다른 상품 대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우스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는 셀러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 상품은 그 소비자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재구매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떤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식품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항상 어떤 고객이 만족하는 시점이 있다면 이게 재구매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에 대한 유치가 가능하죠. 지금 위탁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국내 위탁이잖아요. 네.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종근당이라던가
이런 대기업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브랜드가 꼭 박혀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조건 이 브랜드를 살 거야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적거든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성분의 함량이 네. 고함량이고 또 마케팅만 잘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종근당이어서 사야 된다, 혹은 뭐 코오롱제약에서 사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이 시장 자체가.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거를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니면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심의 그 광고 심의를 이미 받은 상세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셀러들이. 다만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들은 뭐 저희가 일부 잘라서 상세 페이지를 뭐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여도 저희가 수정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냥 통이미지는 그대로 쓰고 위에 어떤 나의 스토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통 이벤트 페이지들에 대한 건 제가 직접 수정을 하거든요. 또 원물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들도 수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게 다른 일반 상품을 파는 것보다 조금 적어요. 뭐 가령 강아지 용품을 팔더라도 강아지들이 직접 막 사용하거나 뭐 먹는 그런 장면들을 어떤 GIF 파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꾸며도 고객들이 이미 그 원료에 대한 어떤 성분 표시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잘 파시는 분들 중에도 상위 프리미엄 등급인 분들, 그분들 그냥 뭐 이런 가령 이제 요것만 사진 찍어 놓고 또 요거 그냥 앞에 전면 디자인만 찍어 놓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공을 그렇게까지 많이 들이진 않는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땐 다 장점만 있는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생각보다 그 클레임이 걸려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의학적인 부분에 네, 대한. 의학적인 부분, 그런 효능 효과와 질병에 대한 거를 저한테 상담받으려고 하시는데, 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판매를 하지만 그 번외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물어볼 때 좀 당황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떤 또 경쟁사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신고들도 조금 이제 비일비재한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위생과나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또 전화 오는 리스크들이 좀 발생해요. 그런 걸 또 대처하는 게 하나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위탁 제조사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쓴다 하면 허위 과대 광고로 문제 삼을 일은 없잖아요. 내가 키워드랑 상품명만 잘 쓴다면. 네, 맞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허위 과대 광고로 걸리는 부분들은 초보셀러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가령 건강식품을 팔지만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연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마치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양 상품명을 기재를 한다거나 혹은 검색 태그에 그런 키워드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쟁사들이 캐치를 해서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잘 팔던 상품이, 저도 그 당시에는 워낙 또 초보셀러였고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들 모르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걸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삭제가 됐었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벌금을 냈다던가 경찰서 조사를 받다, 그런 경우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주변에 다른 또 지인 대표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식약처에 직접 출석 요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서 조서 쓰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다 거기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벌금 조치는 가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식약처에 찍힌 스토어가 되니까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사실 판매가 어려워요. 이게 또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 걸리지 않아야 돼요. 걸리면 좀 무섭습니다. 네. 이게 그 위생과나 공무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언급하시는 그 단어들이 생각보다 이 초보셀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강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조치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또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에만 좀 잘 알고 전공법으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그 원료별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원료들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기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쓰면 안 되는 키워드인지 또 써도 되는 키워드인지를 거기서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 공부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일단 식품안전나라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판매하시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셀러들과 큰 차별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좀 다른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내 뭐를 들어오게 하는 트래픽을 만들어야 돼요. 네. 트래픽을 만들려면 실제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트래픽들을 모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니까 유입 점수 먹고 또 클릭을 하고 결국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어떤 저의 그 상품에 대한 링크를 걸게 되면 그러면 또 클릭 점수가 또 발생을 할 것이고, 클릭 점수, 리뷰 점수, 유입 점수, 요 세 개가 잘 조화가 돼서 단기에 마련이 된다면 상위 노출이 상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키워드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라던가 지식 같은 경우에 네. 어떤 뭐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준다던가 네. 의학적인 정보를 줘서 그게 링크를 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정말 상품만 소개하는 듯한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가려면 정보성 컨텐츠로 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마치 내가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는 듯한 그런 정보성 컨텐츠로 포스팅을 하면 좋고요. 사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블로그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키워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좀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답변을 달 때 그 단순하게 상품 링크만 띡 달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건강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질병에 대한 효능, 효과의 개선에 대한 포인트를 얻고 싶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또 질문을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식인에. 그러면은 그런 질병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 가령 당뇨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효능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쭉. 또 그리고 질문자가 진짜 핵심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건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부연 설명 아래다 달아주면 대신 좀 길게 달아줘야 돼요. 대신에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이제 끼워넣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네요. 그렇죠. 마치 제가 전문 제조 의학사가 된 것처럼 혹은 의사가 된 것처럼. 이제 쇼핑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는 초기 자금 얼마를 갖고 시작하셨어요? 한 7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 700만 원이 어디서 난 거냐면 제가 이제 아까 코인 다 날리고 그 수중에 200만 원밖에 없었다 했었잖아요. 사실 염치불구 그 아버지께 그 사업하는 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 정도만 더 이상 제가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빌렸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알고 계세요? 코인으로 한 거? 그 영상 혹시나 보시면 아시게 되겠네요. 아버지가 다행히 그런 휴대폰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시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내려갈 때 조금씩 용돈을 크게 들이면서 이게 위탁이잖아요. 네. 700만 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초반에 7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시작하면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산이 늦는 오픈 마켓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럼 돈이 묶이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보통 쿠팡 같은 경우가 제일 늦죠. 실제 한 달 정도 그 텀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묶인 돈 때문에, 현금 흐름 때문에 이렇게 빌리신 거네요. 저도 결과적으로 도매몰에 제 위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1일 결제가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송금 해야 되는 자금들이 있어야 되니까 한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무자본 창업이라고들 예전 막 유튜브 같은 데서는 어그로를 많이 끌었잖아요. 실제 그 무자본 창업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빠른 정산 이용하면 한 3일밖에 안 걸리는데 보통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죠. 그럼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 위탁처를 찾는 방법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글이나 이런데 건강식품 도매 제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검색을 해서 봤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뭐 그래도 아무래도 현장을 좀 뛰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식품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 가시면은 생각보다 거기서 명함 하나 주더라도 그분들이 또 소개해주는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처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연결돼서. 네, 연결돼서 이제 그렇게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급받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또 팔다 보면 이쪽 그 유통전문 판매원이나 이런 데에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여기다 또 직접 전화를 하면은 초반에는 단가 협의가 불가능할 거예요. 저에 대한 레퍼런스가 그렇게 네, 없다 그쵸. 보니 네. 뭘 믿고 사실 더 낮은 단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게 나의 어떤 그 레퍼런스를 쌓고 나의 경험치를 쌓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하면은 2달 차, 3달 차에 그때부터 수익,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싱도 하고 또 그간에 쌓아진 나의 어떤 판매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그리고 이 업체랑 컨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카테고리를 바꾸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네.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그 시장에서 다 선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그 사이에서 내가 판매를 촉진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계속 조사하고 밤 새벽까지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잘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가령 오메가3나 비타민 C, D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내가 상위에 노출시켜가지고 팔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새로 생성된 그런 신규 원물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하지를 먼저 접근을 해보고 그 상품을 내가 소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생각보다 그게 아직 검색량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을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보는 거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럼 그 상품 어떻게 찾아? 그렇죠. 라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원물 키워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지금 진입을 못한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이 이제 막 또 제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점. 네, 그래서 구태여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그런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막 뜨는 키워드들. 그런데 바로 선점 효과 하시면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판다랭크라던가 그런 스카우트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데서 서칭을 많이 하고 나중에 또 잘 파시면 이제 앞으로 뜰 거라는 상품들을 캐치하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홈쇼핑을 보셔야 돼요. 홈쇼핑을요?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 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TV나 이런 데서 홈쇼핑이 방영되는 시간에 내 스토어나 어떤 내 오픈마켓으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아져요. 방송을 보고 방송에서 나온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을 보고 인터넷에서 싸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네. 유입과 구매 전환이 그때 이제 압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홈쇼핑 채널 편성표 같은 거 자주 보셔야겠네요. 편성표를 보시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요? 네. 홈쇼핑 모아라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제 이날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판매가 되나부터 훑어보고 그 시간대 그 유사한 성분의 상품을 올려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건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지금 판매하면서 하루 매출이 역대급으로 찍은 날이 있거든요. 하루 2천만 원을 제가 팔았는데 네, 그래프에서 딱 보이네요. 네. 보이시죠? 네. 자, 이날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만 요거고요. 1,820만 원. 네. 쿠팡에서 나머지 한 18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150만 원 정도. 그럼 평균 매출은 얼마예요? 평균 매출이 얼마인데 갑자기 2천만 원 된 거예요? 네, 이제 뭐 홈쇼핑이 물론 좀 안 하는 날은 쿠팡이랑 합쳐서 뭐 대략 한 250 정도 선이 평균 일매출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홈쇼핑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 800, 한 500 그 정도가 이제 빵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 홈쇼핑 얘기는 조금 신선한 게 굳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맞습니다. 그냥 보고 그 상품을 판매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홈쇼핑만 잘 활용하면 건강기능식품만 팔 필요는 없어요.
진짜 팔 상품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일반 상품을 팔더라도 이 홈쇼핑만 활용할 줄 아시면 솔직히 팔 상품들 되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네. 왜 굳이 이런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알려주셔도 하실 그쵸. 분들은 되게 극소수일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안 했던 1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외적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는 게 이 이유거든요. 할 사람하고 어차피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본인이 이거에 대한 니즈와 열망이 없으면 그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가 또 쉽게 포기한다던가 딥하게 파고들 만한 본인들만의 어떤 각성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 코인과도 같은 거죠. 그럼 코인도 쉽게 돈 벌려고 사실 들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업은 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 단발성으로 내가 바로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 오늘 매출 얼마 떨어졌어. 이러면 일희일비하게 되니까 그럼 쉽게 지쳐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결코 좋은 마인드 세팅은 아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기 수익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본인이 의지가 약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외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면서 본인만의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쇼핑몰이 점점 잘 되고 있으면 네. 좀 쇼핑몰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좀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또 분명히 들고 있고요.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점상 퇴사도 나중에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사를 좀 고려 중이시고요. 일부 그렇습니다.